세모빈 지난번에 진도를 우리 13회까지 좀 봤는데 13번까지 14번부터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채우기죠. 유형 자체가 sense turbulent emotion이라는 것이 distort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분명하게 생각하는 능력을 distort 할 수 있다. distort는 왜곡하다죠. since 뭐뭐이기 때문에 turbulent emotion 하면은 격한 감정이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분명하게 생각하는 능력을 왜곡하고 지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능력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즉 감정이 격해졌을 때 생각에 방해를 받고 지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왜곡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당신은 아마도 생각할 것입니다.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 거다라고, 뭐뭐일 거다. 어떤 것이냐면은, 자, 관계되면서 꾸며주는 거고, we did not have any emotions at all. 자, 이걸 전혀죠. 우리가 전혀 어떤 감정도 가지지 않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무감정의 상태, 그게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could look at the world.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볼 수 있는 세상을 균형 잡힌 객관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감정이 격해있을 때는 생각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적인 그런 상태는 뭐냐, 감정이 없는 상태가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냐, 요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이상적 상황은 감정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약이. In ancient times 하면 고대에는 such a belief, 그러한 믿음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hold, 보유하다의 과거분사 수동태로 들어갔죠. 보유되었다, 그런 생각은 유지가 되었습니다. 한 집단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자, 스토익스라고 알려졌는 스토아 학파를 말하는 거죠. 스토아 학파라고 알려진 한 집단의 철학자에 의해서 그런 믿음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즉 감정이 없는 상태가 이상적인 상태다라는 입장이 유지가 된 거야. 스토아 학파에 의해서. 얘네들은요, emerged, 등장했습니다. 그리스에 in the 3rd century BC, 기원전 3세기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들은 advocate 하면 이게 옹호하다죠. 편들다라는 거죠. 어떤 상태, 마음의 상태를 옹호했습니다. 아파시라고 불리워지는 마음의 상태를 옹호했는데, 문자 그대로 아파시라는 것은 without passion, 열정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속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뭔가 반영한다, 현실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차분한, 그리고 곤란하지 않는, 문제가 없는 방식 속에서 현실을 반영할 수가 있는 게, 그게 스토아 학파들이 부르는 아파시 상태다. 밑주신 부분만 읽고 내용 요약하기 위해서, 고대에는 그런 믿음이 유지되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라고 알려진 철학자들에 의해서라는 부분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스토아 학파의 어떤 철학 내용이 나오겠죠.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시라는 무념무상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 it could be argued that, 이때 가주어 진주어고 주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는 neither A n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라고 주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는 뭔가 달성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admit 들려면 인정컨대, 우리는 아마도 환영합니다. losing negative emotion을, 뭔가 잃어버리는 거, 부정적 감정을 잃는 거를 환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바로 밑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문장 읽고 요약하기 위해서 스토아 학파의 주장은 실현 불가능이다라는 거죠. 무념무상의 상태는 불가능이다라는 겁니다. 자, 4번의 예를 들어서 loving someone,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가져옵니다. 함께 그것과 함께 공포심을, 그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져옵니다. 잃어버린다는, 잃게 되는 공포와 함께 다가온다는 겁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을 잃게 된다는 공포심이 함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직 리드는 제거하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 공포심을, 만약에 당신이 또한 제거한다면, 스스로 그 사랑을 제거한다면 공포심도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큰 그런 희생이라고, 또는 프라이스, 대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to pay for, 지불해야 될 대가라고. tranquility of mind, 마음의 tranquility를 위해서 지불하는 너무 큰 대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tranquility 하면은 평정이죠.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큰 희생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자, 4번 문장은 요약이 사랑하면 상실의 공포와 함께 생긴다 라는 건데, 즉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동시에 그 사랑을 상실하는 공포가 함께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인정컨대, 밑줄을 빈칸을 보겠습니다. 인정컨대 우리는 아마도 환영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것을 없애는 것을 환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밑줄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부정적인 감정과 동시에 사랑하는 감정이 동시에 발생한다라는 것을 상호 연결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는 마음을 비우면 된다라고, 아파시라고 부르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주장했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실현 불가능이다라는 거야. 실제로는 또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동시에 부정적인 마음도 함께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번 질문 보겠습니다. Data transfer does occur in the absence of cognitive beings such as humans. 데이터 전송이라는 것은 발생하는 겁니다. 부재 속에서, 없는 것 속에서, 없어도 발생한다는 거네. 인식의 존재, such as human, 인간과 같은 인식하는 존재가 없어도 데이터 전송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식하지 않아도 데이터는 흐른다라는 거죠. 자, 이거의 소재는 데이터 전송이라 할 수 있죠. Predators detect prey. prey가 먹잇감이죠. Predator는 뭘까? 포식자들입니다. 포식자들은 탐지한다라는 거야. 먹잇감을 시력으로 탐지합니다. 또는 후각으로 탐지합니다. 그 다음에 돌고래들과 박쥐들을 사용합니다. 음향, 반향, 위치 추적이라는 건데, 에코라는 게 이제 음향 정도로 봐야 돼. 그래서 소리를 이용한 어떤 위치 추적을 사용합니다. 소리, 위치 추적을 사용하는 게 돌고래와 박쥐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이 아닌 존재의 데이터 전송을 이야기하고 있죠. Some creatures, 어떤 생명체들은 sense small movement, 느낍니다. 작은 동작을 느끼고 진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And so on, 기타 등등입니다. 데이터 전송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식하지 않아도 돌고래들이 음파를 주고받고 막 쏘고 하는 것들이 데이터 전송이거든. 자, 동물의 세계에서도 데이터 전송은 인간의 인식 없어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번 문장의 기능은 돌고래까지 이제 언급을 하고 있으니 예치가 되는 거죠. 이에 나열된 것들의 공통점은 동물의 데이터 전송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리치드 도달했습니다. 일정 수준의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영역에 있어가지고 데이터 전송 영역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there is one important distinction 하면은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Such messages are 일반적으로 unambiguous because the coding systems 그런 메시지는 ambiguous가 애매한인데 on이 들어갔으니 애매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동물들이 주고받는 그런 메시지들은 일반적으로 애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암호화 시스템이라는 것이 밑줄이기 때문입니다. 3번 문장은 동물의 메시지는 애매하지 않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서 when a hyena smells a dead carcass 하면 이게 시체죠. 하이에나가 냄새를 맡을 때, 죽은 시체의 냄새를 맡을 때 그 통신이라는 것은 자 말해줍니다. Nothing,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뭐뭐 이외에는 other than what it does, 그것이 speaks, 말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이에나가 동물의 시체를, 죽은 시체를 발견할 때 시체 발견 이외에는 다른 정보는 없다라는 겁니다. It cannot, 예를 들어서 convey, 할 수가 없다, 전달하다, convey, 정보를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On the height of nearest tree, 가장 가까운 나무의 높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없고, 하이에나가 죽은 시체를 냄새를 맡는다는 그런 정보에서는 가장 가까운 나무의 높이에 대한 정보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또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the princess in a faraway land, 멀리 떨어진 땅에 공주가 출산을 했다라는 그런 정보를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자, 4번 문장은 이제 동물이 주고받는 메시지는 한 가지 정보만 전달한다라는 거죠. Using the term loosely, 자, 그 용어를 뭔가 헐렁하게 사용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통신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뭔가 구속된다라는 거죠.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통신의 프로토콜 형식이라고 봅시다. 통신의 형식이 제한된다. Physical properties, 신체적, 물리적인 특징들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 출처에 대해서, 그리고 매체에 대해서, through which it passes, 그것이 통과하는 매체에 대해서, 그것이 전달되는 매체에 대해서. 말이 어렵죠? 5번 문장 요약하기. 자, 동물의 소통은 제한적이다. 자, 그리고 1, 2, 4, 5 키워드의 공통점 찾기.
동물 소통의 제한성이죠. 자, 그럼 밑줄에 뭐가 들어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들은 일반적으로 애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암호화 시스템이라는 것이 fixed입니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칙에 의해서 물리학 그리고 화학의 법칙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애매하지는 않습니다. 단 그 한 가지 정보만 제공하고 그 외의 사항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게 동물의 의사소통, 동물의 소통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말이 어렵습니다, 이거. 고정되어 버립니다. 자, 물리학과 그리고 화학의 법칙에 의해서 답은 5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데이터 전송이라는 걸 발생합니다. 자, 인식적인 존재, 인간과 같은 인식 존재 없어도 데이터 전송은 발생하는데, 그러면서 돌고래와 박쥐, 자, 그리고 어떤 생명체들이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과학자들은 도달했습니다. 이런 영역의 이해에는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 즉 동물의 메시지는 애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암호화 시스템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학, 화학의 법칙에 의해서 고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애매한 정보는 아닙니다. 하이에나가 냄새를 맡을 때, 시체 냄새를 맡을 때, 자, 그 통신이라는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시체를 찾았다는 말 이외에는. 자, 그리고 캔낫,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에 대해서 가장 근처에 있는 나무 높이의 정보를 알 수가 없고, 멀리 떨어진 공주가 출산했다는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좀 그 용어를 느슨하게 사용해 본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통신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형식이라는 것이 제한을 받는다. 물리적 특징에 의해서, 그 출처의 매체의 물리적 특징에 의해서, 그것이 전달하는 물리적 특징에 의해서.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 notion of adaptation itself was often discussed. adaptation 하면은 이게, 자, 이거 각색이라고 봅시다. 각색이 뭔지 알죠? 번역을 하는 건데, 그 나라에 예를 들어서 미국 책을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미국에 나오는 비속어 같은 거 한국말에서 통하지 않으니 적절하게 이제 한국의 상황에 맞게, 자, 개념을 살짝 바꾸는 거, 번역의 내용을 살짝 바꾸는 거, 그걸 각색이라고 그러죠. 각색의 개념 자체는요, 종종 토론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 뭔가 후원을 받았고, 그리고 심하게 비평도 받았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번역 연구 분야에서는. 자, 각색에 대해서 이제 칭찬도 받았지만은 비판도 받았다. regarded, 여겨졌는데 어떤 사람한테에 의해서는 as free translation, 자유 번역이라고 여겨졌는데, 심지어 when the translational context demands it, 심지어 자, 번역의 상황이 그것을 요구할 때조차도, 자, 번역의 상황이 그것을 요구할 때조차도 각색이라는 것은요, 때때로, 자, adaptations라는 것은 때때로 discarded, 무시당하거나 oversimplified, 무시되거나 또는 과도하게 단순화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보면은 여겨졌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 의해서 자유번역이라고 여겨져서, 심지어 뭐뭐 할 때조차 번역의 상황이, 자, 그것을 요구할 때조차, 각색을 요구할 때조차 각색이라는 것이 무시되거나 또는 과도하게 단순화되어 버렸습니다. 때때로 가끔 from time to time 나오고 있죠. 자, 이거 소재는 일단 각색, adaptation, 각색이라는 거고, 소재에 대한 일반적 태도는 각색에 대한
비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still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오는 still은 그러나 in spite of the many accusations of being abusive form of translation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in spite of 많은 accusation 비난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난인고 하니 남용의 형태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번역의 남용의 형태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 또는 not a translation at all 전혀 번역이 아니라는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각색이라는 것은 자주 목록에 올랐다라는 거야. 목록에 오르게 됩니다. 자, among the 뭐뭐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유효한 해결책의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난은 있겠지만 각색이라는 것이 이제 유효한 해결책의 목록에 있다. 다양한 번역의 어려움에 있어가지고 자, 이해 문장을 훑어보고 뒤에 올 내용을 추측하기 위해선 자, 번역 그러니까 이제 각색의 긍정적인 면을 그 다음엔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시 그러나 뭐뭐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남용의 형태라는 비난 자 번역의 남용의 형태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혀 번역이 아니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각색이라는 것은 자주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유효한 해결책의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다양한 자 번역상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의 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각색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 다음에 할 수 있겠죠. 게다가 그때 아이디어인데 어떤 아이디어 모든 번역가들은 각색을 한다라는 생각은 인데 그들의 작품에서 각색을 한다라는 그 아이디어는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간에 각색을 한다는 생각이 이미 around 주변에 있어 왔습니다. 한동안 주변에 있어 왔습니다. 자, 모든 번역가는 자, 의식을 하건 아니건 간에 각색을 한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 로렌스 자 베누티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 공개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어떠한 번역의 작품이라도 암시한다라는 것을 필요한 domesticating task를 암시한다. domesticating 하면은 자국화 작업입니다. 자국의 실정에 맞는 각색의 작업이죠. 자국화 작업을 필요로 한다. 필수적인 자국화 작업을 암시한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번역에서는 각색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죠. This proposition denotes 이러한 진술은 나타낸다. 중요성을 자 각색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과정을 뭐의 과정인고 하니 정답은 4번으로 보겠습니다.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정확한 다중언어의 소통 다중언어 소통의 과정에 자 이해에 있어가지고 각색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자, 이거는 처음에는 이 어댑테이션, 각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각색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죠. 그 개념인데 각색이란 자체의 개념은 토론이 되었습니다. 서포티드 후원을 받기도 하고 또는 심하게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번역 연구의 분야에서 여겨졌습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as a free translation 자유 번역으로 여겨졌는데 심지어 그 번역의 상황이 그것을 요구할 때조차 각색을 요구할 때조차 각색이라는 것은 때때로 무시가 됐고 그리고 자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버렸습니다. 각색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러나 뭐뭐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어떤 비난인관이 남용을 하는 거다라는 비난이야. 번역을 남용하는 거잖아 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또는 not translation을 번역조차 아니다라고 하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각색이라는 것은 주로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효한 해결책의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게다가 그 아이디어인데 모든 번역가들은 각색을 한다라는 생각은 이미 한동안 주변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퍼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어떠한 번역의 작품이건 간에 암시합니다. 필수적인 작곡화 작업을 암시한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진술을 나타냅니다. 중요성, 각색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과정을 어떤 효율적이고 정확한 다중 언어의 소통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의 소통을 만드는데 이해에 있어 가지고 중요성과 각색, 어댑테이션, 각색의 중요성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각색이 필요하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 메이킹이란 거 도구 만들기죠. 도구 만들기는 한때 생각되어졌습니다. 자, 영역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프라빙스. 인간 혼자만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인간만이 도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침팬지라는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만드는 것으로 아주 전문화된 도구를 만드는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fish out, 밑에 나오죠. fish out, 꺼내기 위해서. 터마이츠, 흰개미죠. 흰개미를 꺼내기 위해서 침팬지도 도구를 만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from rotting logs 하면은 썩어가는 통나무. 통나무로부터 흰개미를 꺼내기 위해서 침팬지도 도구를 만든다. 자, 이를 잃고 소재 찾기, 도구 만들기, 소재가 도구를 이용하기. but 이하는 읽지 말고 예측하기. 자, but이 어딨지? 여기 있네. 도구 만들기는 한때 생각되었습니다.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 이외의 도구를 만드는 생명체를 이야기하겠죠. then 그러자 도주후 하면은 뭐만 사람들인데 would separate humans 뭐뭐 하곤 했던, 분리시키거나, 이거 하곤 했다는 뜻이 있죠. 분리시키곤 했던 인간을 다른 짐승하고 분리시키곤 했던 사람들이 옮겨갔습니다. 뭐를 골라인 하면은 목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밑줄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뭐뭐라기보다는 just to extract, taste, treat, or deal with the threat near at hand. 일단 이거 없다고 봅시다. 자, 목표선을 옮겨갔고, 어떤 사람들, 인간의 동물과 구분 짓는 사람들은 목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밑줄을 제안했습니다. 밑줄이 바로 장벽이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요약하기 위해서 인간을 새로운 어떤 경계선을 만들었다는 거죠. 동물과 인간의 경계선을. 인간의 동물과 구분 짓는 것은 밑줄이다라는 게 요약이고, 하지만 침팬지인데 이름이 산티노, 스웨덴의 프루빅 동물원의 산티노라는 이 침팬지는 메소디컬리하게 브레이크스, 순차적으로 브레이크스 아파트는 분리시키다, 시멘트를 분리시켰습니다. In his closure, 그의 우리 속에서 시멘트를 점차 순차적으로 분리시켰고 차분하게 쌓았다라는 거죠. 분리시키고 현재 시점에 차분하게 쌓습니다. 그 조각을 in a special place, 특별한 장소에다가 시멘트를 뜯어내 가지고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when the visitors arrive 하면은 방문객들이, 사람들이 도착할 때
Does he use these tools? 그 침팬지는 이 도구들을 이용합니다. By angrily 화가 나서 howling them 하는데 이용합니다. howling them 하면은 이게 them이 시멘트 조각이겠죠? 조각을 던지다. 자, 던짐으로써 시멘트 조각을 깜짝 놀란 관광객에게 자, 시멘트 조각을 던짐으로써 이러한 도구들을 그는 사용합니다. 3의 문장의 기능은 역접이죠. 자, 또 다른 형태로 이제 침팬지가 도구를 이용하는 자, 또 다른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팬지가 장래의 이용을 위해 앞으로의 사용을 위해 도구를 저장한다라는 거죠. 자, 크리틱스 비평가들은 아마도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은 벌어진다. 자, 어떤 동물한테 극단적으로 자, 밀접하게 관련된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동물한테는 즉 동물원에서 인간을 접하는 동물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now we have films of octopus.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영화가 있습니다. 필름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문어에 대한 동영상 자료가 있는데 이 문어라는 놈은요 about as genetically close to us. 유전학적으로는 자 우리하고 이제 가깝다라는 건데 as a garden snail. 자 달팽이라는 것이 그 가던 달팽이만큼 우리와 가깝다라는 거는 우리와 정말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우리는 문어에 대한 동영상이 있는데 이 문어라는 놈은요 우리와 가깝기로 따지면 정원 달팽이만큼 가깝다라는 건데 정원 달팽이가 인간하고 가깝지 않은 것만큼 문어도 인간만큼 가깝지 않다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어라는 놈들이 컬렉팅 수집한다. 서로 다른 halves of coconut. 자, halves 하면 이게 half 절반의 복수형이죠. 자, 그래서 반쪽들이죠. 문어라는 놈들은 수집합니다. 서로 다른 자 어떤 코코넛 열매의 반쪽들을 수집하고 다닙니다. When they are not threatened. 그들이 위협받지 않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constructing rolling suit를 자 만드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constructing 만들다고 rolling suit 하면은 자 굴러다니는 갑옷이라고 봅시다. 갑옷을 만들기 위해서 코코넛의 반쪽들을 자 반조각난 코코넛들을 모으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자 롤링 수트 오브 암모르 이게 갑옷이죠. When they subsequently became threatened. 그들이 이후에 위협을 받았을 때 이용하기 위해서겠죠. 자, 그래서 비추신 부분이 있고 여기서 문어도 미래를 위해 도구를 만든다는 내용이고 3과 4의 공통점은 미래를 위해 도구를 만드는 동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빈칸을 찾아가지고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those who would separate humans.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자 분리시키는 인간을 구분짓는 다른 동물과 인간을 구분짓는 사람들은 자 목표선을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밑줄이라는 것이 바로 장벽이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밑줄에 뭐가 들어갑니까? 2번으로 보세요. Deliberately making tools for future use. deliberately 하면 고의로 도구를 만드는 거, 미래의 사용을 위해서 고의로 일부러 자 의도적으로 도구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장벽이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장벽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어떤 반론을 제기하죠. 미래를 위해서 도구를 준비하는 그런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또 뒤에서 반론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17번이었고, 자, 그리고 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많은 과학자들은 믿습니다. It is impossible, 불가능이다. Set aside personal values, 따로 떼어놓다. 개인의 가치를 따로 떼어놓고 보유하다. retain, 완전한 객관성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믿습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자, 이 글의 소재는 뭡니까? 객관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객관성을 이야기하는, 가치의 객관성을 이야기하는 거는 불가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주의를 줍니다. 경고를 하다라는 거죠. 충고하다. 사회과학자들은 자, 독자들에게 이해하라고. 사회과학이라는 건, 사회학이라는 것은 아마도 필연적으로 보유한다라는 겁니다. contain, 특정한 양의 가치 편향, 가치 편향에는 가치 편견이죠. 가치 편견을 보유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복되는 자 키워드를 찾아 밑줄 표시하기. 반복되는 키워드가 뭡니까? 가치 편향이죠. 이거 개인적 가치, 가치 편향. 하나만 밑줄 치면 되네. 가치 편향입니다. 자, 그러면서 it does not discrete. discrete 하면은 가치를 떨어뜨리다라는 건데, 결과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뭐가? 가치 편향이라는 것이. 결과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만 허락합니다. 독자들한테 바라보도록. 자, 그들을 as one form of truth, 하나의 형태의 진실로 바라보도록 합니다. 뭐뭐라기보다는, 단 하나의 팩트라기보다는 진실의 형태로, 하나의 형태의 진실로 바라보게 합니다. 반복된 키워드를 찾아 밑줄 표시하기. one form of truth로 봅시다. one, 한 가지 형태의 진실. 가치 편견을 한 가지 형태의 진실로 바라보게 한다. 자, 그러면서 몇몇 사회학자들은 시도합니다. 남아있으려고. 자, 이거는 비판적으로, 그리고 as objective as 뭐뭐만큼 뭐뭐 아니죠. 가능한, 자, 객관적으로 남아있고자 합니다. When studying cultural institution 하면은 제도, 문화 제도를 연구를 할 때 가능한 객관성을, 무비판적이고 가능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그런다. 문장의 핵심을 찾아서 밑줄 표시하기 위해서 마찬가지 objectivity, 객관성을 이야기하죠. objective, 객관성을 이야기하죠. 객관적인. 자,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밑줄이 does not mean having no opinion. 의견이 없다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의견이 없다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가치 편향이 아닌 거. 자, 이거 정답은 1번입니다. 가치 중립이죠. 가치 편향이 아닌 거. 가치 중립이라는 것은 의견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가치 중립, 그 말은 의미합니다. 노력하는 것, striving to, 노력하다. 극복하려고, 개인의 편향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특히 무의식적인 편향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 자, 6번 문장 읽고 요약하기에서 가치 편향, 가치 중립이라는 말은, 가치 중립이라는 말은 개인의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생각이 무비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가치
중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하는 거, 왜곡된 데이터들을 피하는 걸, 자, 데이터를 왜곡하는 것을 피하는 겁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매치, 시키 연결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진 결과에 연결하기 위해서 같이 데이터를 왜곡하는 것을 피하는 겁니다. 자, aligns with 하면은 부합하는, 특정한 의제에 부합하는, 미리 정해진 predetermined 그 결과에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왜곡하기를 피하는 것을 가치 중립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such as 정치적, 도덕적 관점과 같은 미리 정해진 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억지로 왜곡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자, 윤리적으로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obligated to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과물을 심지어 when they contract it 하면은 반박하다, 모순되다. 개인적 관점과 모순된다 할지라도 예측되는 결과를 널리 인정되는 믿음을 예측되는 결과와 널리 인정되는 믿음과 자, 믿음에 반박하다 또는 모순된다 할지라도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의무가 있다. 자, 상당히 어렵죠. 난이도가 장난 아닙니다.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집중적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9번 바로 오늘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19번. 자, 19번 1번 지문 보면은 처음부터 밑줄이 나와 있고, 자, 밑줄은 작용합니다. 일반적인 구조로 작용합니다. 마음에 대한 일반적인 구조로 작용하는 게 밑줄이다. In many ways, 많은 면에서, 그리고 가로질러서 많은 서로 다른 삶의 영역을 가로질러 가지고, 자, 마음의 일반적 구조로 작용하는 것이 밑줄이다 라는 겁니다. 밑줄은 마음의 일반적 구조다라는 거죠. 자, 구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이언 원식이라는 사람은 마인드리스, 자, 아무 생각 없는 먹기라는 작품의 작가인데 보여주었습니다. It can also, 자, 이 밑줄이라는 것이, 위에 나오는 밑줄이 또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의 허리 둘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자,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허리 둘레에도, 살찌는 거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우리는 결정합니다. 얼마나 많이 먹을지를. not simply, 뭐뭐가 아니라, 단지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음식을 우리가 실제로 소비하는지의 기능으로서 뿐만 아니라, 기능으로서 나라의 법이죠. A가 아니라 바로 B로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결정합니다. 얼마나 많이 먹을지, 뭐뭐가 아니라 기능으로서, 자, 얼마나 많은 음식을 실제로 소비할지의 기능으로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함으로써, 대안에 대한 비교를 함으로써 결정을 합니다. 대안에 대한 비교를 함으로써 결정한다. 즉 상대적이다라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상대성. 자, 우리는 대안과 비교하여 먹을 양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자, 4번은 say, 말해봅시다. We have to choose,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Between three burgers on a menu, 메뉴판에서 세 가지 버거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8, 10 and 12 온스의 온수를 무게 단위죠. 자, 이거 세 가지 선택 메뉴가 있습니다. We are likely to pick, 우리는 뭐뭐 할 듯합니다. 선택을 중간에 있는 10온스 버거를 선택하고 완벽하게 만족을 할 듯합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예시를 든 거죠 지금.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선택이 그 대신에 10, 12, 14 온시스 이런 선택이 있다면 We are likely again, 우리는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중간값을 선택하고 다시 한번 똑같이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12온스 버거에 대해서 식사가 끝났을 때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우리가 더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자, 그것을 우리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뭐뭐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매일의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또는 뭐뭐 하기 위해서, 배부름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 지금 선택의 폭이 이제 중간값을 선택하면 만족스럽다라는 거고, 자, 또 중간값 선택하면 만족스럽다라는 거니까 우리의 만족도는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확인하기 동그라미 치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보면은, 처음에만 다시 보면은 상대성이라는 것은 작용합니다. 일반적 구조로, 마음의 구조로 작용하는 것이다. 많은 면에서, 그리고 많은 소다른 삶의 영역을 통해 가지고, 즉 상대성, relativity, 상대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됐죠? 자, 23번까지가 지금 시험 범위로 알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23번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